네, 오늘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탈북 인사이자 유튜버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OKN 이현승 지국장님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와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해서 망명을 한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29년간 살았고 북한의 금성학원, 평양 외국어학원, 그리고 북한에서 자원 입대를 해서 군에서도 3년 3개월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명문대 하나죠. 이제 평양 외국어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기회가 좋아서 중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국제무역과 경제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에는요, 북한 정권, 북한은 이제 사유재산권이 없는 나라니까 다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에서 이제 부대표 업무를 맡아서 북한 선박과 이제 자원무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처형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지도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님당 해서 가족과 함께 탈북을 결심해서 탈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평화탄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채널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평해튼이라는 채널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사실은 평해튼이라는 용어는 이제 서방 세계의 그 기자분들이 평양에 갔다가 그 고층 건물이 맨하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서 평양과 맨하튼을 합쳐서 평해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그 이름을 채널명으로 달 때는 이제 평양도 맨하튼 같은 이제 자유로운 도시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평양의 맨하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도 뉴요커들처럼 자유를 느끼고 또 그들이 앞장서서 북한 전역에 자유를 이끌어주길 바래서 사실은 평해튼이라고 채널 이름을 달았고 이 채널의 기본 목적은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또 미국의 전 세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왜 북한 정권이 억압적인 정권이고 이 북한 정권이 평화와 인권을 개선할 수 없는지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평해튼 채널은 영어 채널인데요. 한국어 채널도 이현승의 북한 인사이트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원코리아 네트워크 OKN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로비 작업이 한국 외교 관계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동포들로 구성된 민주평통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탈북 인사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나 이제 또 순수하게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권이나 핵무기나 그리고 자유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표준적인 국가가 됐을 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명 인사분 우리 마틴 루서 주니어 킹 박사님이시죠. 그분도 평화라는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종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사실은 그분들의 이론은 매우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끌어다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투기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의 목적이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 종전 선언이 미군과 미군의 핵 억제력이 철수돼야 되고 그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한국을 말하자면은 무력 통일이라든지 한국을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고 뭐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화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정전이 돼서 한국과 북한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둘이 다 합쳐서 또 강대한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지금 북한의 종전 선언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나 뭐 한국, 중국, 미국이 다 종전을 원한다고 그리고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은 미군의 철수를 바라는데 종전에 과연 바랄까? 지금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바랄까? 만약에 북한은 미군 철수가 없는 종전 선언이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국가로서의 한반도 완전체 통일은 한국의 여야 모두 기대하지도 추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일국가 이체제 혹은 미국식의 연합국 아니면 완전 한반도 내 두 개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정책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연방제는 과거에 김일성이 먼저 제안을 했었죠. 1974년 7.4공동 그때 7.4공동 선언을 비롯해서 그 과거에 한국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연방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연방제를 보면요, 김일성의 연방제 제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냥 한 연방 체제가 있고 그 두 개의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해주고 한 개의 연방 체제로 가자는 목적인데 그때 김일성의 계산은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은 본인이 이길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많은 북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근데 그 제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정치적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뭐 북한하고 지금 우리는 이념적 대결은 끝났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이념적 대결에서 패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한국과 이념적 대결을 하고 있고 그 이념적 대결 때문에 핵무기와 인권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 폐쇄적인 정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콩 시만 봐도 두 개의 다른 정치 체제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서로 누가 먹고 먹히냐의 싸움이지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가장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통일이 돼서 뭐 연방제가 아니라 그 단일 국가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연방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면은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소양을 높일 때까지 북한의 자체적인 그 운영을 좀 허락을 해서 그들이 수준이 올라서면은 그때 통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의 이 통일 비용에 관한 이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그 양날의 검으로서 김씨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동시에 북한 주민들한테는 큰 고통으로 남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핵 개발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ICBM 개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이에게는 그냥 평생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북한도 핵무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핵무기는 우리가 뭐 몇 푼의 달러와
바꿀 수 있는 협상 아이템이 아니다고. 그리고 가장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자기의 체제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핵무기 업적을 최대의 업적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지도자가 자기의 최대 업적을 무너뜨리면서 포기하면서 그것을 포기할까? 또 핵이라는 방어적인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최상의 공격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핵은 사실은 두 가지 용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 미군이 철수하면은 그거로 한국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한국을 위협해서 말하자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종전선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은 김일성이 먼저 발의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1970년대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바로 3일 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미군 철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군 철수가 진행이 돼서 북부 베트남이 남부 베트남을 통일하면서 김일성은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것이죠. 미군만 없으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최근 가까운 신뢰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은 평화협정이 있고 미군이 철수가 바로 이제 탈리반이 다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까지도 70년 된 그 한반도 무력 통일 이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있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자. 그거는 한반도 전체를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았는데 과연 북한과 같은 억압적인 체제 아래서 김정은의 지도 아래서 살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그건데 그런 인식을 못 하시면은 우리가 이 한국 정부의 거짓말 같은 선전에 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 얼마나 갈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탈북할 때는 저는 5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내부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너졌지.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하려고 했던 이제 장성택이나 개혁 개방파들을 다 숙청을 했지. 그래서 그때 숙청된 사람만 거의 500명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형을 당한 사람은 뭐 200명 가까이 되겠지만 숙청됐다는 거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그 간부들이 그렇게 500명 정도 되고요. 그 가족까지 합하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아파트 전체는 그 아파트 전체를 들어갔습니다. 그 행정부 그 아파트니까 중앙당. 그 사람들 전체 다 잡아갔죠. 아파트 전체가 다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숙청이 진행되다 보니까 북한의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가 잡혀가고 동료가 잡혀가고 그리고 내 친척이 잡혀가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같아도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더는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김정일 시대하고 다른 게 김정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공포 정치에 의해서 자기의 그냥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연기를 할 뿐이지 저는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한국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한국이 그 북한 엘리트들에게 비전을 주고 앞으로 김정은 정권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은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김정은 정권의 집권 시기를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노력을 안 하면은 정권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미래를 주고 정보를 주고 그들을 교육한다면은 정권의 몰락은 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자칫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면 미국이나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크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이 제일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 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아직까지 미국과 이념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둥서평이 전략을 잘 세워서 미국을 기만하기보다는 이제 전력을 키울 때까지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시진핑이 뭐 대담하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머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될지 미국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본성은 안 변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념 대결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한반도도 똑같이 중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개혁 개방을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지만 중국 같은 시스템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도 일당 독재 체제와 같은 자기들과 같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만약에 북한이 무너져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코앞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전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무너진다면은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고 또 우리 민족이 아마 제일 큰 수혜자가 될 거고 또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무너질 때 중국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게 그들을 교육하고 또 지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지금 미국 국회라든지 또 인권 청문회에도 여러 번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기관 또 UN, 국회에 자주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이죠. 북한 주민들의 이 알 권리, 정보 자유권을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저지한다면은 저희는 좀 더 발전된 기술로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구독자님들께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코메리칸 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코메리칸 TV에 나오게 돼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코메리칸 TV가 저희 부모님도 구독을 하시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알리고 또 좌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많은 여러분의 구독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OKNN TV 유튜브 채널과 이현승의 북한 인사이트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오시는 저희 스페셜 인터뷰 하시는 분들마다 저희 채널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한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핑크빛 전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북한은 좀 다른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화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또 다시 나와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